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희망이음의 장교양과 관련된 다빈도 문의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이음 로그인 및 권한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웨어 직인 등록 방법 및 자동 승인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공구 보고 공문 작성은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3번은 제외하고요. 마지막에 4번 장교양기간 인력 변경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내받으신 교재 파일은요, 이렇게 상단에 교재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희망이음 로그인 및 권한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시스템 오류 개선 반영을 위한 브라우저 캐시 삭제 내용인데요. 희망이음에서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음 접속 시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해서 반영된 개선 사항을 원활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크롬 브라우저, 두 번째는 엣지 브라우저에 대해서 단축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크롬 브라우저를 엽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맞춤 설정 및 제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도구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도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를 눌러서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희망이음에 접속해 볼 텐데요. 권장되는 브라우저는 두 가지입니다. 크롬과 엣지가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ssis.go.kr로 접속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화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오고요. 이 화면이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할 때 희망이음에서는요, 왼쪽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일반 로그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왼쪽에 있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요. 자동으로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1번의 영역에 해당하는 수동 설치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찾을 수 있게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실패할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보셨을 때 일반 로그인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로그인도 실패할 경우 상단에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좋지 않은 방법이 좀 나와 있는데 안내해 드릴게요. 로그인 오른쪽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디 찾는 방법은 총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아이디 찾기인데요. 시설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다가 희망이음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아이디를 찾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상단에 서비스 기관명에 우리 시설 기관 명칭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성명은 풀네임으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아래쪽처럼 이렇게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었는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여지면 다행인데 보여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아이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다음 화면인 사용자 아이디 찾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아이디 찾기를 누르게 되면 아이디 찾기 팝업이 뜰 텐데요. 정보는 성명 넣어주시고 휴대전화 번호 입력해 주시고 인증번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인증번호를 아래쪽에 기재를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아이디가 확인되지 않고 오른쪽처럼 사용자 정보가 없다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시설정보 시스템에서 아이디 찾기 기능을 사용해서 아이디를 찾으실 수 있는데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는 시설정보 시스템의 등록관리 부분입니다. 보통 로그인을 진행하셨을 때 공통관리에 등록관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등록관리가 사용자의 아이디를 만드는 곳인데요. 로그인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사용자의 아이디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셨을 때 사용자 계정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종사자의 아이디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서 아이디를 확인할 텐데요. 이제 아이디는 확인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서 로그인이 안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에 사용자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서 아까 아이디 찾는 것과 비슷한 경로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 번호 넣어주시고요. 인증번호로 전송된 그 번호를 아래쪽에다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을 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가 아니고요. 임시 비밀번호가 보여지게 됩니다. 임시 비밀번호가 보여지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제가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려는 사람이 종사자다. 종사자의 경우는요. 시설장께서 직접 비밀번호를 재발급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종사자가 아닌 시설장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로그인 문의 메일을 발송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는 시설장께서 직접 종사자의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페이지는 계속 우측 상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메뉴는요. 기간 운영 행정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털 화면에 기간 운영 행정 업무를 눌러주시는 거고요. 이 중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시스템 관리, 시설 관리에서 시설 사용자 관리란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청하신 종사자의 비밀번호를 직접 재발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종사자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재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종사자의 비밀번호, 그러니까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화면은 시설장께서 종사자의 비밀번호를 재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종사자가 아니라 시설장이라고 하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메일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에 요청자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도 알았고요. 비밀번호도 받았습니다. 이제 만약에 임시 비밀번호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겠죠. 현재 보시는 화면은 로그인한 후에 마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가 맞게 되어 있으면 아마 변경 버튼이 보이지는 않을 건데요. 맞지 않을 경우 이렇게 직접 변경할 수 있는 버튼도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 인증을 거치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맞지 않을 경우 좀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이제 로그인을 진행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저희 시스템은 일반 로그인을 진행했을 때는 메뉴 전체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에 반드시 공동 인증서로 등록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임시 비밀번호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비밀번호는 이 화면에서 직접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전체 메뉴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 페이지 화면도 가능하고요. 다른 화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메인 포탈 화면의 사회 서비스 광장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용 안내에 인증서 등록 갱신 부분에서 등록을 직접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그인을 시도해 주시고 추후에 반드시 공동 인증서로 등록해 주시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까지는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보고요. 로그인을 했을 때 여러분의 정보가 맞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로그인 하시게 됐을 때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름도 나오고요. 사람 모양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우리 기관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제 명칭이 이렇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럴 경우 우리 기관에 소속된 시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기관이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기관과 전혀 맞지 않는 기관이 뜬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는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사용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하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현재 보시는 이제 이 화면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 광장에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사용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죠. 자, 신규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해서 우리의 기관명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신청 사유와 담당 업무 설명을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반드시 승인 요청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종사자의 경우와 시설장의 경우가 좀 달라집니다. 종사자는요, 시설장 선생님께서 직접 승인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시설장의 경우는 저희 시스템 관리자가 승인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승인하게 되는 메뉴는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시스템 관리입니다. 시스템 관리에 사용자 관리에 권한 신청, 승인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승인 요청된 목록이 떠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관리자 선생님이죠. 시설장 선생님께서 직접 승인 처리해야 될 종사자가 조회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고 정확한 정보다라고 한다면 승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경우는 시설장이 이 화면에서 시설 승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설장이 이렇게 신청서를 등록을 했다. 그래서 승인 요청까지 했다라고 하시면 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승인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경우와 시설장의 경우가 항상 나눠진다. 종사자의 경우는 시설장이 승인을 해주고요. 시설장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관리자가 승인을 해준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권한에 대한 승인 신청이고요.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이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메뉴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선생님들께서 시설의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용자가 왼쪽에 뜨고요.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승인을 해주시는 이 부분이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 부분과 동일하게 다음 화면은 권한이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가 사용자가 나옵니다. 시설장이 권한별로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용자 권한 부여를 진행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웨어 직인 등록 방법 및 자동 승인 설정이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상단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웨어 직인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이제 업무 포털을 로그인 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그룹웨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직접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시군구 보고를 이용하시거나 시스템을 이용하실 때 직인을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직인은 관리자만 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인 등록하는 절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현재 그룹웨어로 접속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의 프로필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관리자라고 떠야 제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자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직인을 등록하는 메뉴는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조직 관리, 이 중에서 부서 관리, 그리고 직인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직인은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인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화면이 바로 직인을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단에 발신 명의를 기재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등록하는 발신 명의는 구분값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직인 이미지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발신명의 직인 이미지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직인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1번에 해당하는 발신명의 직인 이미지는 시군구 보고하실 때 외부로 공문을 보내실 거잖아요. 그때 하단에 우리 기관의 명칭과 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발신명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직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른쪽에 샘플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320에 85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직인 등록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직인 이미지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ERP 쪽에서 예를 들어 인사 부분에 증명서 발급을 보통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기관의 직인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시군구 보고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2번은 이 ERP처럼 시스템의 다른 메뉴에 대한 직인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3번에 해당하는 이 자동 승인 여부 보이시나요? 이 자동 승인 여부 같은 경우는 이 Y로 되어 있는 것이 시스템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 30페이지, 교재 페이지는 30페이지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Y로 할 건지 N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시스템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의 직인은요, 4번에 해당하는 사용 여부를 보실 텐데,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여기서는 삭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직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미사용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만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신명의 직인 이미지입니다. 발신명의가 포함된 직인을 찍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인 이미지는 보통 ERP 상에 전달되는 직인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 자동 승인 여부 보이시죠? Y로 할 경우에는요, 직인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승인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N으로, 이 N의 경우는요, 담당자가 직인 승인 처리를 별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N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N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요, 나중에 발신명의 직인을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심사관리자라는 탭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직인 담당자를 직접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인은요,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사용으로 처리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사용하시다가 직인이 변경되신다고 한다면 삭제 안 되고요. 수정도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직인을 미사용 처리해 주시고 신규로 발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림판들을 많이들 이용을 하실 거거든요. 이미 발신명의 직인 이미지를 등록을 좀 미리 해서 스캔을 받아 두시고요. 그림판에서 파일을 열겠죠. 자, 열어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백을 정리해서 잘라내기를 진행을 하실 텐데, 이 다음 화면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발신명의 직인 이미지가 320에 85 픽셀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직인을 등록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 기관의 발신명의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거기에 끝에 장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셔야 이 부분이 바로 발신명의가 되겠죠. 이 오른쪽으로 우리 기관에 이제 직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직인은 이미 등록해서 스캔 받아 놓은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직인을 한번 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 볼게요. 그러면 발신명의 오른쪽으로 시설 직인을 잘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인을 위치해 주시고요. 현재 이 상태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백까지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 여백을 제외하고 파일을 한번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인 이미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략적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신명의와 직인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그림판에서 옮겨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림판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서 붙여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입력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잠시 후에 크기 조정이라는 걸 진행을 할 건데, 복사해서 묻혀놓으신 후에 오른쪽에 그냥 빈 여백에다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크기 조정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죠. 이 크기 조정을 눌러보겠습니다. 크기 조정을 눌러주시고요. 백분율이 아니라 픽셀로 옮겨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빼주셔야 제가 원하는 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체크를 빼주시고요. 여기에 320에 세로가 85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비율 유지에 체크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발신 명의에 직인 들어가는 부분이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장을 할 건데 저는 그냥 편하게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된 발신명의 직인 이미지를 저희 시스템 내부에다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처음에 메인 포털 화면에서요, 우측 상단에 그룹웨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웨어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관리자만 직인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프로필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프로필 그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을 눌렀을 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관리자라고 표현이 돼야 직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관리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두 번째에 해당하는 조직관리 보이시죠? 조직관리에 부서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직인관리. 자, 직인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직인을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직인이 등록된 게 없으실 거고요. 이미 사용 중인 게 있으면 사용이 되겠죠. 만약에 직인을 추가로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기존 직인들을 다 미사용 처리를 해 두셔야 그래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직인명들 보이시죠? 이거 하나에 그냥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조건값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발신명의가 그냥 하나의 조건값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제선 추가라고 한번 해볼까요? 발신명의를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해볼게요. 발신명의를 기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선택할 때 선택값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미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발신명의 직인 이미지 그리고 직인 이미지 두 가지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는 저장을 해놨죠. 여기 320에 85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사진 변경 눌러볼게요. 파일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제가 저장해놨던 1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소리죠. 자, 확인했을 때 발신명의가 예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삭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저장 전입니다. 저장 전까지는 사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 버튼이 열려 있는 거고요. 저장 후에는 삭제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신명의 직인 이미지는 들어가 있고요. 직인 이미지 보겠습니다. 직인 이미지가 120에 12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등록되어 있는 직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뜰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류라고 보여지는데 확인하셔도 정상적으로 직인이 들어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자동 승인 보이시죠? 보통은 Y 값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직인이 저장이 됐고요. 이 중에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란 발신명이 해당하는 직인만 사용 중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직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준비하실 게 필요한데요. 이 화면 닫으시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군구 보고를 진행하실 때 결제권자를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결제권자 등록은 어디서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상단에 전자결제 화면인데요. 전자결제 화면에서 결제선을 추가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화면에서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이 중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개인 결제선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개인 결제선을 지금부터 추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개인 결제선을 등록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작성자는 작성자인데 누가 결제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작성해서 제가 결제하는 1인 기관의 경우는 사실 개인 결제선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개인 결제선을 등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은요. 작성자가 별도로 있고요. 결제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 개인 결제선으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추가 버튼 눌러서 개인 결제선을 등록해 볼 겁니다. 현재 이 화면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기관 운영 행정 업무의 이제 시군구 보고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비정형 업무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기한자입니다. 이 기한자 외에 결제권자가 별도로 추가가 돼야 된다면 여기서 결제선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결제선을 눌렀을 때 저는 지금 시군구 보고용이라는 기본 결제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가하려고 하는 건 이 밑으로 개인 결제선을 추가해서 종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추가 버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결제를 할 것인지 결제권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작성자가 사회복지사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중간에 결제를 하고 최종적으로 원장님이 최종 결제권자입니다라고 하면 지금 작성자 외에 결제권자가 2명이잖아요. 2명의 경우는요. 둘 다 체크해서 전결이나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검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결제권자인 원장님이나 시설장님은 전결로 빠지게 됩니다. 전결이나 결제 둘 다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결제권자는 검토, 2차 최종 결제권자는 전결이나 결제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는요 결제권자가 3명인데요. 그렇게 한다면 3명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최종 결제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2분은 검토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결제권자인 시설장님만 전결이나 결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1차 결제권자와 2차 결제권자까지만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검토, 마지막에 시설장님은 전결이나 결제 나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제선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가요. 여기 상단에 시군구 보고용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 결제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기본 결제선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저는 공문 결제용 이런 식으로 결제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군구 보고용 하나, 공문 결제용 하나, 2가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제선마다 전결자가, 결제권자가 달리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실 분들만 요거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이 화면을 다시 아까 공문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새롭게 문서를 하나 열어서 결제권자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하단에 보시면 결제선이라고 하는 칸이 조금 비활성화돼서 못 누를 것 같이 생겼지만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공문 결제용의 결제 라인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결제권자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결제선에서 바꿔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전자결제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개인 결제선을 등록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른 거고요. 자, 여기에서 결제선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총 3사람이라고 한다면 2사람을 체크해서 어디로? 검토 쪽으로 보내신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최종 결제권자만 전결이나 결제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결제자 정보가 조회가 되고 확인을 누르면 개인 결제선 이름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문 결제용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나 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밑으로 쌓이게 되겠죠. 추가된 결제선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인을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3번째에 해당하는 시군구 보고 공문 작성 부분은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교재 페이지 예를 들어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요.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바로 4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간 인력 변경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4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간 인력 변경 보고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 주실 건데요. 기존의 인력 보고에 대한 메뉴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기존에
종사자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력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편 입력이란 메뉴를 이용을 하시고 여기에서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이란 메뉴에서 종사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종사자를 등록했으면 이 종사자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시군구 보고의 공문 작성 부분이었죠.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인력 변경 관리와 인력 변경 공문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에서 종사자를 등록하고 두 번째 인력 변경 관리란 메뉴에서 상세 내용을 등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력 변경 공문이란 메뉴를 이용해서 시군구 보고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1번에서는 종사자의 인사 카드를 등록하고 2번에서는 시군구 보고할 내용을 상세하게 등록하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인력 변경 공문에서는 직접 시군구 보고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설정보 시스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에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인사 카드에서 등록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설에서는 이렇게 상단에 인사관리란 메뉴가 있었습니다. 인사관리 안에 인사카드관리라는 부분에서 종사자를 등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 메뉴는 동일하겠죠. 시군구 보고에 공문 작성해서 인력변경 관리에서 등록을 하고 마지막에 인력변경 공문에서 시군구 보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희망이음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는요, 시설정보 시스템과 희망이음을 병행해서 인력변경 보고가 가능합니다. 자, 1번과 2번까지는요, 시설정보 시스템에서 등록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 3번 부분 보이시죠? 공문 작성하는 것만 어디에서 이렇게 희망이음에 시군구 보고, 그러니까 기관 운영 행정 업무에 시군구 보고의 장기요양 기관, 이 중에서 장기요양 기간 인력 변경 보고란 메뉴를 통해서 인력을 보고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1번, 2번은 시설정보 시스템, 마지막에 해당하는 3번만 희망이음에서 공문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장기요양 인력 변경 보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따가 직접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잠시 먼저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메뉴는요, 종사자를 등록할 수 있는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종사자를 등록을 할 건데 상단에 신규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필수 항목인 주황 색깔의 V표 체크들을 다 채워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직원 정보, 실명 인증을 거쳐서 주민번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사람이 며칠 날 입사했는지 입사 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사 일자 넣어주시고 계약 의사 여부에 따라서 예냐 아니요로 판단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일단 종사자 정보는 등록이 됩니다. 종사자 정보를 등록하셨으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격 면허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다, 아니면 나는 사회복지사다, 이런 식으로 이 종사자에 대한 자격 면허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등록이 되었다면 이제 2번에 해당하는 상세 내용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상세 내용을 등록하는 메뉴는 시군구 보고 부분입니다. 시군구 보고에 인력 변경 관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시설정보 시스템에 확인됩니다. 인력 변경 관리 화면인데요. 아까 등록했던 종사자를 행추가를 통해서 직접 추가를 해줍니다. 자, 행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열려지게 되고요. 여기 안에 이 사람의 직종을 선택하면 저희가 등록했던 자격면허가 자동적으로 딸려오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 급여 종류라든지 그리고 치매 전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근무 형태, 근무 시작 일자 등을 입력해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주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보고할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정보 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은 이제 희망이음이라고 되겠습니다. 희망이음에 기간운영 행정업무 눌러주시고 장기요양기간 인력 변경 보고 메뉴 탭에서
인력 변경 보고 버튼 눌러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력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시스템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자면 이 시설 정보 시스템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종사자를 먼저 등록을 해줄 거예요. 종사자를 등록하는 메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편 입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간편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이 중에서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을 클릭해 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종사자는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나 교육 보이시나요? 나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만 지금 현재 인력 변경 관리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사자만 등록했을 뿐이지 다음 화면에 보이는 인력 변경 관리는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신규 눌러서 나 교육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사람의 직원 번호, 그 다음에 입사 일자, 채용 부분, 그리고 계약 의사 여부에 따라서 저는 아니오로 등록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오른쪽 탭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행추가 버튼 누르신 후에 자격 면허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는 거죠. 면허 번호 넣어주시고 오른쪽에 취득일도 넣어주시고요. 꼭 잊지 말고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격증을 첨부까지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교육에 대해서 종사자 정보와 자격 면허를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게 시군구 보고를 하기 위해서 상세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메뉴는 시군구 보고, 공문 작성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 기간 안에 인력 변경 관리라는 메뉴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2번이었고요. 원래는 3번에서 진행하던 것을 이 3번을 희망이음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인력 변경 관리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제가 등록한 사람은 나교육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교육을 등록을 해볼 건데요.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접 나교육을 추가시켜 줍니다. 자, 행추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 나교육 보이시나요? 네, 나교육을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필수 항목들을 채워줄 건데요. 아래쪽에 직종이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 직종이 이 사람의 자격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자격 종류가 자동으로 딸려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종류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 다 채워주셔야 돼요. 이쪽 부분. 그래서 급여 종류가 뭔지 저는 방문 요양이고요. 치매 전문 교육 이수를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선택해 주시고 근무 형태가 있는데 이 뒤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전임, 겸임, 시간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전임으로 전 등록을 할게요. 이 사람의 입사일자는 아까 인사카드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10월 17일자였습니다. 17일에 입사를 했습니다만 저는 근무 시작은 그 추후에 진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 시작일자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서 등록해야 될 두 가지 메뉴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를 등록하고 인력 변경 관리까지 했다면 이제 뭘 해주셔야 되느냐? 희망이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희망이음의 기간 운영 행정 업무입니다. 이 중에서 상단에 시군구 보고의 장기요양 기관, 이 중에서 장기요양 기간 인력 변경 보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등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하실 때는 아래쪽에 인력 변경 보고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작성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발신 명의와 제목과 본문 내용을 기재해 주실 건데 이 제목과 본문 내용 기재하는 방법은 직접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유형별 템플릿으로 선택해서 빨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공문 정보를 잘 등록을 했으면 아래쪽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진행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탭이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이실 텐데 1번을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서로 넘어갑니다. 변경 신고서는 직접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 변경 내용은 뭐 이렇게 제가 행추가를 해서 신규 입사 보고라고 적은 거고요. 오른쪽에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10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명이 추가돼서 변경 후는 11명이 되었다. 이 변경 일자는 이 사람의 뭐 근무 시작 일자 아니면 공문 보고하는 날짜, 선생님 기존에서 시설에서 하시던 대로 변경 일자를 선택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인력 변경 현황이죠. 누가? 나교육을 제가 신규 입사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인력 변경 현황인지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정보 시스템에 인력 변경 관리에 있던 내용이 이쪽으로 연계가 돼서 조회가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연계가 안 되는 관계로 현재 화면에서 조회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의 입사 일자를 검색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나교육이 이렇게 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교육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쪽으로 추가해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교육에 대한 정보가 아래쪽으로 보고가 되겠죠. 다 하셨으면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요청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공문을 제출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교요양기간 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제가 진행할 부분이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를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 현재 희망이음의 메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이음의 메인 페이지를 보시게 됐을 때 이제 공지사항이 뜨거든요. 로그인 전에. 오늘 제가 진행할 부분은 이제 여기서 추가로 진행해야 될 게 공지사항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주요 질의에 대한 조치 현황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주요 질의에 대해서 올라온 거 질의사항을 참고해서 답인도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자료를 올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쪽에 이 처리 방법 안내인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이음 주요 질의 관련 안내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됐을 때 로그인 권한 및 메뉴, 그 다음에 그룹 웨어, 그 다음에 시공구 보고 이런 식으로 메뉴별로 선생님들께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인증서를 갱신하는 거. 아까 등록하는 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날짜가 다 돼서 인증서를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인증서가 갱신이 될 경우는요. 처음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아이디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로그인하는 일반 로그인 아시죠? 일반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그래야 갱신한 공동인증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사람 이름 왼쪽으로 요 부분 보이시죠? 클릭을 했을 때 마이 페이지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인증서를 등록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갱신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재발급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비밀번호를 재발급해야 될 경우, 종사자가 비밀번호를 재발급해야 될 경우, 종사자에 대한 비밀번호 재발급 같은 경우는 시설장인 관리자, 그러니까 시설장이 직접 비밀번호를 재발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메뉴가 기간 운영 행정 업무에 시스템 관리에, 시설 관리에, 시설 사용자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종사자에 대한 비밀번호는 시설장께서 직접 재발급을 해주시는 거고요. 대신에 시설장에 대한 비밀번호를 재발급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은요. 질의하기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센터로 요청해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메뉴가 안 보일 때, 메뉴 권한이 없을 때 저희는 직접 질의하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시설장이 안 보일 때 아니면 일반 직원이 안 보일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관리자나 아니면 질의하기 또는 상담센터로 요청해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인 등록 방법도 같이 살펴봤었죠. 네, 이 부분은 이따 그림을 통해서 좀 잠시 복습을 좀 해보고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희망이음하고 WFC, 그러니까 시설정보 시스템이랑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시설정보 시스템이고 어떤 부분은 희망이음인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인사, 급여, 세무자산, 이게 바로 이제 ERP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ERP 쪽은 시설정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아직 희망이음 쪽의 ERP가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인사급여, 세무자산 등은 시설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시군구보고, 후원관리, 대상자관리 정도만 희망이음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개발이 다 된다면 전체를 희망이음에서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군구보고, 후원관리, 대상자관리까지만 희망이음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장교양기간 인력 변경 보고할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인력 변경 관리하고요. 종사자의 간편 입력을 등록하는 건 시설정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게 1번, 여기 2번까지는 시설정보 시스템에서 등록을 하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군구 보고에는 인력 변경 보고, 요것만 희망이음에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시군구 보고나 간편 입력과 관련된 내용이 언제 오픈을 하는지 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 파일 다운 받으셔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개통 예정인 기능의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정산을 하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 보고가 10월 중으로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진행해야 될 23년도 예산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결산 보고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개발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화면 잠깐 볼까요? 여기 종사자가 예를 들어 우리 시설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거나 했을 때 사회서비스 광장에 사서정 시스템 사용 신청하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종사자가 신청을 하면 시설장이 승인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종사자가 신청하면 시설장이, 만약에 시설장이 신청하면 우리 시스템의 관리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관리자가 승인 처리해주는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분은 사용자 권한 부여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시설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룹웨어 결제선 등록을 하고 직인 등록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직인 등록할 때는 이렇게 프로필을 눌러서 관리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직인이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직인 등록할 때 부서 관리의 직인 관리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20에 85 기억나시나요? 네. 80명의 직인 이미지는 320에 85 픽셀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다운받으셔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교육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